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19일 국내 농구, 20일 해외 축구 5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KB스타즈 대 삼성생명입니다. KB스타즈는 최근 2연승으로 흐름이 확실히 살아난 상태입니다. 강희슬이 외곽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며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고, 박지수는 제한된 출전 시간에도 골밑을 장악하며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카이 사라는 볼 배급과 외곽 슛으로 공격 연결 고리를 맡아주고 있으며, 박지수 휴식 구간에는 송윤아가 에너지와 득점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완성도가 높아졌고, 홈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삼성생명은 최근 3연패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배혜윤이 복귀해 골밑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 경기 감각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해란이 공격을 이끌고 있으나 파울 트러블에 자주 묶이며 꾸준한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외 자원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상대 수비에 읽히는 장면이 잦고, 수비에서는 버텨주고 있으나 점수를 뒤집을 만한 연속 득점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은 무난하지만 최근 흐름은 분명 부담입니다. KB스타즈는 강희슬의 외곽 화력과 박지수의 골밑 장악력이 동시에 작동하며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생명은 이해란과 배혜윤 중심의 공격으로 버티겠지만 득점 분산과 흐름 반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과 팀 흐름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KB스타즈 쪽으로 승부가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크레모네세 대 엘라스베로나입니다. 크레모네세는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프 스페이스 활용과 전진 패스 타이밍이 잘 정리된 팀입니다. 보나촐리는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는 스트라이커로 수비수 사이 공간을 잇는 능력이 뛰어나고 세컨볼 상황에서도 버텨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르비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드리블과 연계를 동시에 가져가 수비 라인을 흔들고, 이 움직임에 따라 공격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그라시는 중원에서 전개 속도를 조절하며 직선적인 스루 패스로 뒷공간을 노릴 줄 아는 자원으로 상대 3백의 라인 컨트롤이 흔들릴 때 가장 위협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베로나 역시 3-5-1을 사용하지만 수비 조직 안정감은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3백 라인의 라인 컨트롤이 일정하지 않아 한 명이 전진 압박에 나서는 순간 간격이 벌어지고, 이 틈을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오바네는 박스 안 결정력이 나쁘지 않지만 전개가 끊기며 고립되는 시간이 길고, 브라다리치는 오버래핑과 크로스는 좋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뒷공간 리스크가 큽니다. 중원 압박도 지속성이 부족해 볼을 잃은 직후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3백 구조지만 라인 컨트롤과 중원 패스 퀄리티에서 차이가 분명한 매치업입니다. 크레모네세는 제르빈과 보나촐리의 움직임, 그라시의 전진 패스가 맞물리며 베로나의 불안한 수비 간격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베로나는 실점 리스크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 경기 흐름과 결과 모두 크레모네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경기네요. 세 번째 경기 라치오 대 코모입니다. 라치오는 4-3-3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첫 터치와 몸 방향 전환에서 반복적인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센터백과 풀백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미리 몸을 틀어 패스각을 만드는 움직임이 부족해 탈압박 대신 실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잦습니다. 노슬리는 스피드와 피지컬을 겸비했지만 공급되는 패스의 질이 흔들리며 장점이 희석되고 있고, 이삭센 역시 전환 상황에서는 위협적이나 빌드업 단계에서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벨라가 중원에서 템포를 잡으려 하나 후방의 불안이 앞선 전개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코모는 4-2-3-1 전형으로 중원과 이선을 촘촘히 세운 뒤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입니다. 두비카스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어 세컨볼 상황에서도 득점 위협을 만들어내고, 헤수스 로드리게스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로 수비 라인을 직접 흔듭니다. 니코 파스는 전방 압박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 수비의 패스 방향과 타이밍을 읽고 압박 트리거를 정확히 잡아줍니다.
이 구조 덕분에 코모는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 뒤 짧은 패스로 빠르게 찬스를 만드는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이 경기는 후방 빌드업 안정성과 전방 압박 완성도의 대결입니다. 라치오는 방향 전환이 늦어 압박에 취약한 반면 코모는 니코 파스를 중심으로 압박 타이밍을 명확히 가져갑니다. 빌드업 실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경기 흐름과 결과 모두 코모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본머스입니다. 브라이튼은 4-2-3-1을 기반으로 전방 연계 완성도가 높은 팀입니다. 루터는 박스 안에만 머무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는 타입이라 이선과 측면 자원들의 침투 타이밍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미토마는 왼쪽에서 1대1 돌파와 방향 전환의 강점이 있고 컷인 슈팅과 컷백 선택지까지 모두 가져가 수비를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고메즈는 중앙에서 전진 패스와 측면 전환을 섞어 공격 방향을 바꾸며 템포를 조절하고 수비 전환 시에도 전방 압박 강도가 유지돼 높은 위치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본머스 역시 4-2-3-1을 사용하지만 수비 조직력과 라인 간격 유지에서 뚜렷한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에바니우송은 박스 안 마무리는 좋지만 팀이 밀릴 경우 고립되는 시간이 길고 세메뇨와 크루피 역시 개인 돌파는 가능하나 수비 부담이 커질수록 공격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밸런스로 시즌 40실점에 경기당 1.90 실점을 허용할 만큼 박스 안마킹과 세컨볼 대응이 불안합니다. 키키 원정에서는 초반 실점 이후 멘탈과 집중력이 함께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전방 연계와 측면 돌파가 본머스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얼마나 흔드느냐의 싸움입니다. 미토마를 중심으로 한 패턴 플레이를 본머스가 90분 내내 버티기 어렵고 원정 약세까지 고려하면 브라이튼이 경기 흐름과 결과 모두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 엘체 대 세비야입니다. 엘체는 4-1-4-1을 기반으로 인버티드 풀백을 적극 활용하는 팀입니다. 수비 시에는 포백과 홀딩 미드필더로 안정적인 블록을 형성하고 공격 전환 시 야고 산티아고와 헤르만 발레라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중원 숫자를 빠르게 늘립니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 아구아도가 중심을 잡아주며 점유와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윙어가 폭을 쓰는 스위칭이 반복되면서 엘체는 미드필더 구역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컷백과 낮은 크로스로 파이널 서드를 공략하는 패턴이 명확한 팀입니다. 세비야는 3-4-3 포메이션으로 전방 압박과 전환을 노리지만 3백과 윙백 사이 공간 관리에서 불안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이삭 로메로는 박스 안 마무리에 강점이 있고 페구의 페르난데스는 이선에서 연계와 세컨볼에 힘을 보태지만 원정에서는 중원 압박 타이밍이 자주 어긋납니다. 소우가 넓은 구역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고 한 번 흐름을 내주면 수비 조직과 집중력이 함께 흔들리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중원 숫자 싸움을 장악하는 엘체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비야는 전환 한 방은 가능하지만 원정에서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무너지는 구조상 90분 내내 버티기 어렵습니다. 점유와 구역 점령에서 앞서는 엘체 쪽으로 승부가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엘체, 브라이턴, 코모, 크레모넷의 KB스타즈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